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저희 다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10-4 부분, 그 이미지 폴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라는 부분이 CNN을 하기 위해서 파이토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폴더에 넣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이미지 데이터로 계층적인 폴더 구조를 이용해서 자동화시켜서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흰색 의자 그리고 빨간색 의자를 각각 한 몇백 개씩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도 거의 512에 256 사이즈로 준비를 하셔서 그 강사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폴더를 이제 큰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색깔에 따라서 폴더를 구분해서 이미지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고, 3개라면 큰 폴더 안에 각각의 3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중에 끝을 맺으셨는데 참 난감했어요. 나 이게 몇백 개의 사진이 있느냐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참에 나도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구글에서 이미지를 크롤링한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내가 불러와서 이미지 폴더를 활용해서 CNN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크롤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구글 이미지에서 저는 블랙 체어 그리고 레드 체어라고 검색을 하고 거기에 검색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불러와서 지금 이제 이미지 폴더로 CNN을 돌리는 그런 형태를 냈고요. 이번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해서 만들어서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와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이틀 전에 조금 전에 공부를 할 때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아웃풋 채널의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구하는지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모델을 만들 때 내가 만든 이미지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수작업을 저는 열심히 막 노트에다가 이게 와서 패딩이 이렇게 되고 스트라이크가 됐으니까 커널 사이즈니까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구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팁을 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코드로 넘겨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잠깐 발표 중지하고 제가 다른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쓸 줄 몰라서.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그 발표 시작으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이 토요일 시간 빨리 끝내고 맥주라도 한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네, 이제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 너무 길게 빼지 않고 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저는 저희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콜앱을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셀레니움으로 이제 크롤링하는 방식을 썼고요. 처음에는 이제 콜앱에서 크롤링이 셀레니움이 안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슬랙 채널에 제 코드 공유 드렸는데 심심하시면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셀레니움 들을 설치를 우선 첫 번째 하는 부분입니다. 셀레니움과 크롬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한참 설치를 하더라고요. 한참 설치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구글 드라이버를 이제 연결을 했어요.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을 불러왔습니다. 드라이브를 불러온 다음에 타임은 약간 셀레니움이 이제 자동화해서 저희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로딩하는 시간을, 웹 로딩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타이밍이라는 걸 불러왔고요. URL 립 부분은 저희 이 구글 드라이버에다가 이 클롤링한 이미지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좀 불러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머신러닝 공부하는 거는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라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 URL 넣고 프롬 드라이브로 불러와서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뭐 콜앱에서는 화면이 보이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셀러닝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폴더들을 그 구글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폴더로 해서 블랙 체어와 레드 체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폴더 위치를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러링에서 이제 그 크롤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함수를 2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는 크롤링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검색되는 이미지가 더 많이 내려오니까 그 자동으로 크롤링해서 HTML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롤링 할 때 나오는 하나의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이미지들을 속성을 가져와서 URL 가져와서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걸 제가 함수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체어를 우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창이 열려서 검색량이 들어와서 검색이 돼서 이렇게 화면이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가져왔고, 이제 크롤링 한번 해서 쭉 해서 몇 개, 20개만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라 검색을 전부 다 쭉 했고요. 뭐, 더 결과 보기 하면 더 많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한 200개 정도씩만 가져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쪽 부분에 저장을 한 겁니다. 제 구글 드라이버에다 블랙 체어에다가 이미지를 전부 다 저장을 했습니다. 레드 체어도 똑같았습니다. 저 그 셀레니움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저는 이제 크롤링을 하고 그 추출 이미지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크롤링을 저장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레드 체어와 블랙 체어 이렇게 막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 구글 검색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쓸데없는 이미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흰색 의자인데 레드 체어라 되어 있고, 파란색인데 블랙 체어라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약간 한 1분씩의 시간을 투여해서 조금 더 삭제할까 삭제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 체어가 181개, 레드 체어가 149개, 해서 330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토치로 이미지 폴더 CNN을 한번 구현해보자. 그래서 아까 그 앞전에 저희 설명해 주셨던 분께서 광란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뭐 아주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GPU 설정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하고 했는데, 아까 광란님이 아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시는 부분 보고 저거 편하겠다, 써봐야겠다 그 생각 아까 하게 됐고요. 그리고 광란님은 아까 그 트레이닝 할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부분 넣으셨던 부분, 나도 저렇게 정리를 한번 할 걸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 부분 텐서로 변환하고 하는 부분만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져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자, 우선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파이터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더 부분 로드하기 위해서 불러와야 되는 거고요. dim 불러오고, 그리고 터치 비전에서 트랜스폼, 이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트랜스폼 꼭 가져와야 되고, 아까 방금도 보여주셨다시피 트랜셋과 데이터셋 나눠주기 위해서 사이킨런에서 가져왔고요. 애플립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쪽에서 그린 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처음에 GPU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GPU 설정을 해서 쿠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CPU 쓸게 뭐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제 랜덤 시드, 매뉴얼 시드로 해서 난 777, 이 강사님께서 계속 777 쓰시더라고. 저는 예전에 111 아니면 가끔 열받으면 1818 쓰고 막 그랬는데 777 아주 좋은 것 같아요. 777 썼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 트레이닝 에포크, 그리고 배치 사이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줘봤고요. 아까 클래스 형태로 쓰는 방법 꼭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크롤링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다양했습니다. 뭐 가로로 긴 것도 있고, 뭐 세로로 긴 것도 있고, 정사각형 긴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 확장자도 뭐
다양했었습니다. 뭐 JPG, PNG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어서 이 트랜스폼즈의 컴포즈를 활용을 해서 사이즈를 전부 다 128에 128 사이즈로 전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모든 파일들을 JPG로 전부 다 정황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됐고요. 사실 리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변환을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부분만 이렇게 크롭해서 만드는 방식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즈에서 사이즈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것들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폴더, 저희가 이제 블랙 체어와 레드 체어라는 이제 두 개의 더 폴더잖아요. 그 상위적인 폴더죠. 이미지 폴더라는 큰 폴더 전체를 우선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트랜스 컴포즈에서 이렇게 128에 128로 바꿔줄게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도치비전의 데이터셋의 이미지 폴더라는 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우선 일차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온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하나씩 오면서 이것들을 지금 다르게 JPG를 지금 다시 저장을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 컨버전 사이즈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었고 이게 나중에 새롭게 다시 다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아까 이미지 폴더라고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미지 폴더에 레드 체어와 블랙 체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변환된 걸 새롭게 다시 저장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폴더로는 이미지 폴더 V2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블랙 체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큰 이미지 폴더 V2라는 데 안에 밑에다가 레드 체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셋을 처음에 있는 사진, 이것들을 정규화시켜서 128에 128의 JPG에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시킨 것들은 다시 또 다른 폴더에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에러가 나서 이거 뭐 때문인지 동영상 강의를 대충 땡겨가면서 봐놓으니까 한참 고민했었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텐서로 지금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셋들을 이제 텐서로 바꾸는 이 명령어를 우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미지 폴더 V2라는 이 폴더 안을 불러온 다음에 트랜스폼즈에서 이 텐서로 변경해 줄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0과 1로 된 이런 숫자들로 된 텐서로 바꿔줄게 하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명령어와 함께 토피지의 데이터셋의 이미지 폴더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통으로 이제 가져온 데이터다 보니까 300개 정도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퍼 데이터셋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사이클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방식으로 나눠주게 됐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뭐 8대2, 뭐 6대2대2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테스트 2로 하고 그냥 트레인은 8로 그냥 8대2로 그냥 대충 나눴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42 정도 그냥 대충 돌렸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제가 트랜스만 우선 좀 가져왔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선언했던 배치 사이즈가 됐고, 셔플 하겠다, 썼겠다, 오케이 했고, 너목스가 2라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너목스 2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이게 너목스 2가 뭔가라고 해서 싶어서 막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너목스 2가 이제 CPU를 활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두 개의 CPU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쓰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데이터 로드로 데이터를 우선 트렌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CNN 모델은 이제 지금 불러와서 NM 모듈을 같이 불러와서 가져왔고요. 자, 이거 보통 이제 딥러닝 하면은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 있는 부분을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딥이니까 그럼 히든 레이어 3개 넣어보자 싶어서 저는 하나, 둘, 3개 그다음 넣어봤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아웃풋 사이즈 계산하는 이 계산 공식을 사실 여기서 숫자에서 막 노트에다 막 적어서 막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인풋 채널, 두 번째가 아웃풋 채널이 어떻게 될게, 이게
지금 커널 사이즈가 5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 적어놓은 건 디폴트로 나오는 게 스트라이드는 1로 가고 패딩은 없어. 라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렐로에서 정비 한번 해주고 스프링에서 사이즈 축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 부분에서 지금 인풋 채널이 6개, 아웃풋 채널이 16개 폰 사이즈 5로 가고 스트라이드 1에 패딩 없고 그 다음에 렐로 한번 갔다가 여기 스프링에서 이미지 사이즈 줄여주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인풋 채널이 16개였으니까 아웃풋이 16개였으니까 인풋이 16개, 아웃풋 26개, 커널 5에 스트라이드의 패딩 제로로 해서 한번 돌려줬고요. 렐로에 그렇게 해서 또 사이즈를 다시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26개의 아웃풋 채널이니까 여기에도 이제 리니어 펴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머신러닝이 로우로 이렇게 밑에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나중에는 가로로 쫙 펴준다고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채널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옆에 이 사이즈들의 이미지를 옆에 넣어줘서 그 다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손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넣어놨지만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선언한 것들이 하나씩 레이어 들어와서 레이어를 통과하고 데이터가 또 아웃이 들어와서 아웃이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이 부분에 프린트를 하나씩 프린트의 아웃에 쉐입을 찍어주면은 들어온 채널의 수, 나간 채널 수,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사이즈가 다 프린트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면 아주 쉽게 수작업 이거 계산 안 해도 아주 쉽게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 끝에 쉽게 넣어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 있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개의 우선의 레이어, 4개, 총 4개죠. 풀리 커넥티드까지 해서 4개가 되고 있는데 한 개의 레이어를 통과하고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 부분은 아까 차원을 이제 맞춰주는 부분 아까 말씀 주신 거 부분처럼 이렇게 차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제 이 차원에 있던 밑으로 있는 레이어들을 전부 다 쫙 일자로 길게 펴준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CNN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든 모델을 자 아까 차원을 해서 128에 128 채널을 하나 그 텐서를 하나 넣어서 이게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에러가 안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와 커스텀들을 생각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담을 썼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쭉 이 학습 부분은 아까 앞부분에서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이건 대충 그냥 바로 넘어갈까 하고요. 이 중에서 그 저희가 저번 주에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 손실하는 부분이랑 그 과적합하는 부분 그 드롭아웃 때문에 그럴 때 이 한 단어만 이 함수만 적어주면 이게 자동으로 끝나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 트레인이라는 부분을 쓰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돌려봤었는데 사실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쭉 해보니까 코스트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많이 안 줄어들었네. 더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번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네. 학습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돌린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코스트가 별로 안 떨어졌는데 사실 1까지 10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꼭 이제 과적합 관련된 부분 빼고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넣고 돌리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자, 데이터가 너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로드에서 이제 제가 돌린 모델들을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로드를 불러오고 아까 나눴던 20%의 테스트셋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이제 그 과적합 부분이나 그 배치 노멀리제이션 때문에 이제 쓴다고 하고 있었던 부분 한번 봤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넣어서 검증을 하면서 그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빼고 돌리게 되면 이게 100%가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든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 정말 몰랐는데 꿀팁이었습니다. 저 토치 세이브로 해서 딕트로 해서 내가 저장할 폴더를 딱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거를 무슨 이름으로 할게 라고 전문해서 cn의 이미지 폴더 모델이라고 하고 확장자가 pth인가 봐요. pth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저장된 모델을 다시 한번 불러오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불러오는 걸 봤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모델이니까 만든 걸 불러오는 거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불러오는 부분인데 모델 로드에서 로드에서 스태틱의 딕셔널 디렉토리를 해가지고 쭉 불러오면 되는 거겠지 싶었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델 CNN 그 모델 부분도 같이 우선 불러서 이거는 이제 그 디바이스니까 GPU 쓰겠다, CUDA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델 로드라는 이름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을 새로운 모델에다가 이제 그 학습한 걸 내용을 가져올게 하고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불러오고 다시 이제 아까 부분에선 제가 그 모델에 그 evaluate 그 함수를 넣었었는데 그거를 빼고 이제 돌리니까 이제 정확도가 100%로 이렇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두서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서 벌써 이 시간 지금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가 파이토시 이미지 폴더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